이번 주 YTN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서는 집배원의 과중한 업무, 과연 해법은 없는지 찾아본 팩트와이 코너와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를 둘러싼 정치대담의 문제점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내가 궁금한 뉴스, 오늘의 주제는 고위공직자들이 업무 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갖고 있지 못하게 하는 주식 백지 신탁제입니다. 내가 본 DMB, 수려한 여름 풍경을 자랑하는 곳, 강원도 양양의 멋과 맛을 담아낸 구석구석 코리아를 알아봅니다. 그들이 돌아왔다. 대한민국 정치 풍자 콘텐츠의 원조, 돌발 영상을 YTN 이야기에서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와 함께하는 시민데스크입니다. 이종원 앵커가 개인 사정으로 자리를 비우게 돼서 이번 주는 제가 대신 진행을 맡게 됐습니다. 지난달 말 판문점에서 만난 남북미 정상, 마치 영화 같았던 만남 당시의 순간을 YTN을 통해 본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일주일간 YTN 유튜브 구독자가 17,000여 명이 늘어 언론사 채널 중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고요. 또 판문점 회동 당일 분당 시청률이 4%에 육박하며 종편과 보도 전문 채널 가운데 YTN이 일일 시청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들이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좋은 보도를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오늘 시민데스크 먼저 잘한 뉴스, 못한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그럼 오늘 함께 얘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영희 시청자평가원, 그리고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원경 사무처장, 그리고 강흥식 YTN 해설위원 세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한 주 역시 뉴스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청문회를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관련 보도가 많았고요. 또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이주 여성 뉴스도 크게 주목받았는데요. 먼저 평가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지난주 뉴스를 특별히 관심 있게 봤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 정치적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 관련 뉴스를 가장 관심 있게 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국제 뉴스로는 아무래도 일본이 이제 한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하게 된 반도체 규제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네. 반도체 보복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 뉴스를 좀 유심하게 봤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이제 여성에 대한 폭력, 그러니까 성폭력을 포함해서요. 네. 그거와 관련된 뉴스, 그리고 또 하나는 시민들의 생명과 관련된 기타 사건, 사고들 그런 것들을 좀 유심 있게 봤습니다. 네, 역시 정치, 사회, 국제 할 것 없이 여러 가지 뉴스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그러면 잘한 뉴스, 못한 뉴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원님이 보시기엔 어떤 걸 꼽으셨어요? 네, 사실 이번 주에는 YTN의 뉴스 중에서 제가 잘한 뉴스를 본 것들이 좀 다른 때보다 조금 많았습니다. 네. 예, 그중에서 먼저 하나를 선택을 한다 그러면 7월 5일 날 보도된 내용인데요. 예. 요금 수납원들 도로 기습 점거한 이유는 이 보도와 그리고 연속해서 보도했던 도로공사 대화로 설득할 것, 그 뉴스를 잘한 뉴스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예. 특별히 이 뉴스를 선정한 이유는 최근에 공공노조 파업을 비롯하여서 우리나라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문제는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잘 해결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사실상 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에는 재계와 그리고 노동계와 그리고 해당 공공기관의 이런 이해관계와 이런 것들이 많이 맞물려 있어서 그렇죠. 사실은 해결하기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어느 주장의 한쪽의 말만 듣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듣는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논리 안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편향되게 판단을 하거나 아니면 상황을 전체적으로 잘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해당 뉴스는 양쪽의 입장을 거의 유사한 시간을 투여해서 균형 있게 보도하였기 때문에 시청자가 전체 맥락 내에서 사건을 둘러싼 상황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좋은 뉴스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예. 그 사실상 이렇게 양쪽의 입장을 동일하게 보는 것은 YTN이 보도 전문 채널이기 때문에 네.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어서 네. 이러한 보도 방식은 YTN의 강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각자의 입장을 조금 더 상세하게 전달할 수 있었고 또 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게 보도를 한 네. 것이 상당히 좋게 봤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이 밖에 또 한 가지 더 YTN의 좋은 뉴스를 골라주신 게 있죠? 최근에 우리나라에 그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런 반려동물과 관련된 시장 자체도 굉장히 많이 커져 있는 상태인데요. 네.
지난주 고양이 잔혹 살해범 잡아 관련 뉴스를 잘한 뉴스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는데요. 네. 왜냐하면 뉴스 보도가 조금 자세하게 상세하게 되었었어요. 예. 동물이 학대되는 상황과 피해와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보도되었는데요. 그래서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아마 그 부분이 좀 힘드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뭐 반려동물이라고는 하지만 지금은 우리 가족 같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 보도를 보고 같이 가슴 아파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번에 보도된 내용에서는 동물 학대와 관련된 내용이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네. 그나마 동물 학대의 기준 자체도 모호하고요. 네. 그래서 영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의 사례와 우리 한국을 비교를 하면서 우리 법에서 동물 학대의 처벌이 강화되어야 할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네. 네. 특히 피해 고양이는 이제 그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이기 때문에 어떤 법이 적용될 수 있는가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주었는데요. 그 재물 손괴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예를 들어서 주인이 없는 고양이니까 그죠? 그런 것까지 다 짚어주어서 생명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면서 그리고 동물 학대의 그런 문제를 짚어주고 그리고 법 개정의 문제 그리고 한국 법 규정의 한계 이 모든 것을 꼼꼼하게 짚어준 뉴스여서 잘한 뉴스로 선정을 했습니다. 예. 실제로 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보면 관련된 제도들이 미비한 점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자, 이번 이 보도가 사실 이 김우준 기자의 단독 보도였는데 어떻게 보도를 하게 된 건가요? 네, 저희가 지난 5월부터 그 동물 학대 관련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보도를 우리가 꾸준히 하다 보니까 또 동물 관련된 단체에서 이런 제보가 있었던 예. 거고요. 그 제보 들어온 영상을 보니까 뭐 끔찍했고 그리고 취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취재를 시작할 당시만 해도 뭐 경찰에서는 상당히 좀 소극적이었거든요. 네. 근데 취재가 시작이 되니까 이제 뭐 부랴부랴 뭐 수사를 나섰고 또 취재 바로 다음 날 뭐 검찰에 기소하는 기소 성취하는 그런 수사를 했는데요. 네네. 뭐 저희 취재가 뭐 경찰의 어떤 수사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습니다. 예,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보도로 그렇습니다. 인해서 영향력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김원경 차장님이 뽑으신 좋은 뉴스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저는 지난 4일에 보도된 팩트와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팩트체크 코너죠. 네. 이 코너에서 집배원 증언 딜레마 예산으로 해결될까라는 보도를 뽑았습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그 공공부문 그 노사 문제 그거랑 거의 비슷하다고도 생각을 하는데요. 네. 우체국 집배원들의 파업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잘 정리된 리포트였거든요. 팩트를 기반으로 그 구조적인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아주 잘 정리한 제가 보기에는 팩트체크 보도 중에 최근에 굉장히 깔끔하게 잘 나온 예. 보도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그칠 줄 알았는데 이 팩트와이에서는 무엇을 얘기했냐면요. 집배원 업무를 직접 체험해 보는 그런 보도들이 이제 또 뭐 많이 있기는 했지만은 네네. 이 보도에서 우체원 집배원들의 노동 강도가 매우 강하다, 고강도 업무에 시달린 집배원들이 죽어나가고 있다, 뭐 물류 대란이 예고된다 이런 식의 내용에서 그치지 않고요. 예. 구체적으로 증언 예산이 확보되었는지, 신설되었는지, 그리고 만약 실제로 예산이 확보된다면 예. 정말로 집배원을 늘릴 수가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짚었거든요. 저는 그냥 예산이 들어가면 바로 그게 될 줄 예.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보도에서 예산을 투입해도 집배원을 증언하는 게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현실의 한계점을 짚어줬습니다. 네네. 2019년에 정부 예산안 안에 집배원 증언 예산이 없었다는 점을 앞에서 제시한 다음에 그렇다면 예산이 증언된다면 문제가 다 해결될까요? 라고 물어요. 네.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소방관은 세금으로 월급을 받잖아요. 그런데 집배원은 우편 업무에서 나오는 그 수익이 임금의 원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방관과 비교해서 이런 차이점을 보여주면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팩트 체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름이 팩트 Y인 만큼 네. 한 발 더 나아가서 네. 왜 거기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더 좀 심도 있게 다뤘다라고 그렇죠. 봐야 될 것 같군요. 네네. 이런 걸 보면은 이 팩트 Y라는 이름도 참 잘 지은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이름에 걸맞게 팀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보도는 그 집배원의 인력 부족 문제를 뭐 좀 취재를 했는데요. 네. 사실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네. 왜 파업에까지 이르게 됐는지 그 근본 이유는 뭔지 이렇게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취재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특히 문재인 정부 핵심 공약이
그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왜 집배원들은 여기에서 포함이 되지 않고 예외인지 그러한 부분들도 짚어본 겁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발표한 올해 그 예산안을 보면은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그 예산만 있지 충원하는 그런 예산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의정사업본부에서는 뭐 노사 합의가 없어서 그런 부분은 예산안 자체를 올리지 않았다 이렇게 네네. 답변을 하고 있거든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이제 좋은 뉴스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분 좋게 칭찬을 하면서 시작을 해봤습니다만은 이제는 좀 아쉬운 뉴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정영희 평가원님 의견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번 주 아쉬운 뉴스로는 사실 일기예보가 관련된 것인데요. 네. 전 평가원으로서 뉴스를 굉장히 유심히 봤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일기예보가 눈에 띄는 장면이 있어서 그것을 먼저 아쉬운 뉴스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지난 7월 2일 날 보도된 뉴스 일기예보 전달에서의 아쉬움인데요. 일기예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리포터의 동선에 따라서 이렇게 무선 마이크가 흔들리는 장면이 계속 예. 보였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아침 시간에 준비를 하시느라고 애는 많이 쓰셨지만 예.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시청자의 주목도가 흐트러지지 않게끔 그렇게 정보를 전달해 주시는 것이 예. 좋겠다고 생각해서 아쉬운 뉴스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혜솔 의원님이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허리에 차는 그 마이크가 좀 이제 제대로 고정이 안 됐었던 것 같은데요. 네. 뭐 사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네, 그렇죠. 뭐 해당 부서에서도 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네. 더 꼼꼼히 챙기겠다고 뭐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제 방송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유념해서 실수가 없도록 좀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지금 요즘에 저희가 이제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이다 보니까 분야별로 전문가를 모시고 대담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 있으신가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네. 관련된 대담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중에서 7월 6일 대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YTN은 지난 4월에 현 정부의 장관 후보자 7명 가운데 2명이 낙마할 때 청와대 인사검증 절차와 더불어서 인사청문회 제도 자체도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때 얘기는 인사청문회가 너무 도덕성 검증에 치중하고 있는 것 아니냐. 네. 진짜 그분이 장관으로서 공직자로서의 그 정책 비전을 어떤 것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그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자질이나 역량이 있느냐.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거의 개인의 신상 털기를 통해서 망신을 주고 네. 그래서 다음에 일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쪽에 방점이 찍힌 그런 인사청문회 아니었냐. 이런 얘기들이 사실 YTN에서도 했어요. 분명히 예. 이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요번에 이제 7월에 다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미리 이런 것이 예상된다, 이런 것이 예상된다라는 그런 대담을 하는 과정에서도 네. 똑같이 거의 신상털기에 가까운 질문을 미리 이제 이런 대담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이다라는 네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가 말한 7월 6일에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최진봉 교수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님과 김민정 경희대 교수가 나와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앵커들의 질문 자체가 제가 보기엔 대답 그것보다도 대답은 그렇게 물어보면 그런 대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 앵커들의 질문 자체가 지나치게 어떤 신상과 관련된 그러니까 변두리에 있는 내용들을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을 네. 했습니다. 후보자의 장모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거론되고 있죠? 라고 또 묻는다거나 그 장모 관련된 사안은 어떤 사안이죠? 라고 묻거나 이런 질문 자체가 출연자들이 결국은 대답을 그런 질문을 하시니까 그런 대답을 할 수밖에 없게 이렇게 구성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후보자 본인에게 좀 더 능력 검증을 집중해서 네, 하는 네. 것이 옳지 않나라는 네. 그런 보도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저도 진행자입니다만은 이런 진행을 할 때 어떤 질문들을 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강 의원님 어떠세요? 예, 뭐 본질이 아닌 네. 격가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유도 질문을 했다. 뭐 그 부분은 뭐 저희 바른 지적이시고요. 네. 다만 이제 그 신상 털기를 하려고 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들어갔을 텐데 이거는 뭐 사안이 어떤 건지 좀 알아보자는 차원이었다. 뭐 해당 앵커의
반응입니다. 네. 그래서 뭐 새로운 것을 캐자는 것보다는 그냥 어떤 사안인지 알아보자는 뭐 그런 취지였다. 예, 그렇게 답변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기보다는 이런 논란들이 있다라는 있다는 식으로 정도. 이렇게 네. 좀 한번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했다라고 답변을 한 거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잘한 뉴스, 못한 뉴스에 대해서 세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위공직자들이 자기 업무와 관련 있는 주식을 갖고 있다면 어떨까요? 내부 정보로 큰 돈을 벌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겠죠?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주식 백지 신탁제가 도입됐지만 운영에 허점이 많다는 YTN의 단독 보도 이후 위반자에 대한 징계 기준이 14년 만에 생기게 됐는데요. 시청자가 직접 찾는 내가 궁금한 뉴스. 오늘은 김민주 시민 리포터가 이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주식을 갖고 있으면 심사를 받고 직접 매각하거나 금융회사에 맡겨 처분해야 합니다. 주식 백지 신탁 제도인데 하지만 YTN 조사 결과 심사 대상의 절반 이상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6월 25일 주식 백지 신탁 심사 대상 국회의원 절반이 관련 법을 위반했다는 YTN 단독 보도가 방송됐습니다. 전 이 뉴스를 통해 주식 백지 신탁제라는 말을 처음 들었고 왜 생겨난 제도인지 호기심이 생겼는데요. 고위공직자 청문회의 단골 손님 주식 백지 신탁제,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 내가 궁금한 뉴스는 바로 이겁니다. 국가공무원들은 업무 성격상 각종 정책에 대한 정보를 늘 가까이서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내부 정보를 자기 재산을 늘리는 데 부당하게 이용하는 공무원도 종종 있는데요. 주식 백지 신탁제는 바로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생긴 거라고 하네요.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이 있는 주식을 3천만 원어치 이상 갖고 있으면 의무적으로 처분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자기 것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들이 갖고 있는 것도 대상이 되고요. 고위공직자가 아니더라도 금융 분야 주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도 해당됩니다. 대상자들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적용 대상이 된 날로부터 한 달 안에 팔거나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하는 겁니다. 이 심사는 주식 백지 신탁 심사위원회가 하는데요. 주식 관련 정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심사의 핵심이라고 합니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결정을 받으면 주식을 갖고 있을 수 있고 거래도 할 수 있고요. 관련 있다고 결론 나면 백지 신탁을 해야 합니다. 백지 신탁은 말 그대로 조건 없이 맡기는 거죠. 내 것이라도 그 일을 하는 동안은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면 공직자윤리법 위반으로 최대 벌금 1,000만 원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제도가 만들어진 지 14년이 됐지만 허점투성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본인이 직접 주식을 팔지 못하면 금융기관에 맡겨 60일 안에 팔도록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팔리지 않으면 그대로 보관해도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사각지대가 있다 보니 실제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하고요. 또 각계 인재들이 공직에 진출하는데 이 제도가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업인이 고위공직자로 추천을 받아도 제도 특성상 자기 주식을 모두 처분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잘 하려고 들지 않는다는 거죠. 공직자의 부적절한 재산 증식을 막는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사실 이 제도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한 적이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기왕 있는 제도는 우리 실상에 맞게 보완해야겠죠. 이보다는 청렴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공직자 한 명 한 명의 마음가짐이 제도의 힘보다 훨씬 강하지 않을까요? 내가 궁금한 뉴스, 지금까지 시민 리포터 김민주였습니다.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시간입니다. 휴가철을 맞아 휴가지를 고민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번 주는 강원도 양양의 아름다운 풍경과 산지에서 맛볼 수 있는 별미를 소개한 구석구석 코리아에 대한 의견을 들어봅니다. 최현주 평가원입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최현주입니다. 최근 무더운 날씨와 함께 여름 휴가의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를 어디로 가야 할지 아직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YTN DMB에서 방영 중인 구석구석 코리아를 참고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석구석 코리아는 매주 우리나라 곳곳의 숨은 매력을 소개하고 여행지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석구석 코리아 이번 여행지는 눈앞에 푸른 바다가 펼쳐지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지난 시간에는 여름 휴가의 절정을 느낄 수 있는 강원도 양양을 소개했습니다. 뜨거운 여름 양양에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깃거리들을 만나봤습니다. 먼저 양양에서 즐길 수 있는 해양 스포츠로 스킨스쿠버를 소개했습니다. 부스에서는 약간 좀 길고 깊게 호흡을 해주셔야 돼요. 진행자가 본격적으로 체험에 나서기 전에 안전 교육을 받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실제 체험자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마시면 물로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또한 양양의 해안선을 비롯해 바닷속에 펼쳐진 아름다운 풍광들을 다양한 카메라 앵글을 통해 보여줘 화면을 통해서도 푸른 바다의 시원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기암 절벽과 멋진 바다의 풍경을 만날 수 있는 하조대를 소개했습니다. 이곳에서 무엇보다 흥미로웠던 점은 하조대를 찾은 시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마야, 내가 왔다. 야호! 바다에 깨끗하고 바람도 좋고 경치 좋고 모든 게 좋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인터뷰는 여행지의 즐거움을 생생하게 전달해 여행 프로그램의 맛을 살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프로그램은 방송 시간 내내 한 명의 진행자만 출연하기 때문에 다소 단조롭게 느껴질 수 있는데 시민들의 참여로 프로그램에 활기를 더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여행지는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이었는데 이곳은 선사시대의 유물들을 보고 직접 만질 수도 있어 자녀와 함께 찾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단 아쉬운 점은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할 때 다소 긴 성우 멘트에 비해 자막 활용이 적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소 길거나 역사적 이야기들은 적절한 자막과 그래픽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행 프로그램의 백미 먹거리 소개로 이어졌습니다. 그동안 구석구석 코리아에서는 각 여행지의 별미나 산지에서 즐길 수 있는 지역을 대표하는 식재료를 이용한 음식 등을 소개한 데 반해 이번 편은 식당 자체를 소개해 자칫 지나친 홍보로 비춰질 수 있어 추가 요구됩니다. 이번 구석구석 코리아 양양편은 여름 휴가철에 맞춰 여름에 즐기기 좋은 시의적절한 내용들을 담아내 더욱 이목을 끌었습니다. 앞으로도 구석구석 코리아를 통해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더 많이 만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 유력 인사들은 언제나 뉴스의 대상입니다. 이들의 TV 뉴스 이면의 모습을 풍자와 해악으로 담아낸 돌발 영상. YTN의 대표 컨텐츠가 10년의 공백을 깨고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YTN 이야기 오늘의 주인공을 지금 만나보시죠. 돌발 영상이 오늘부터 방송되지 못합니다. 2008년 10월 돌발 영상 제작진에 대한 당시 시청자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돌발 영상이 돌연 폐지되고 맙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돌발 영상이 당시 서슬퍼렇던 이명박 정권 시절에 이명박 정권에 맞서서 어떤 비판적인 어떤 목소리를 가감없이 내보낸 점 때문에 그것이 하나 원인이 되어서 정치적인 억압, 탄압을 받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3일, 10년 만에 어제의 용사, 아니 막강한 제작진들이 다시 뭉쳤습니다. 해악과 풍자의 대명사, 돌발 영상 시즌2의 주역들을 지금 만나봅니다.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기부여님께 감사드립니다. 고장난 레코드 같은 답변은 이제 그만하시고요. 고장난 레코드 여기 세워주신 이유는 뭡니까?
돌발 영상은 일반 뉴스에서 볼 수 없었던 정재계 인사들의 이면을 남다른 유머 코드로 풀어내 YTN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새롭게 부활한 돌발 영상,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YTN에 들어오는 거의 모든 영상 소스들을 이 두 AD들이 찾아서 어떤 내용이 담겨있나, 돌발 영상의 소스와 소재거리가 있나 없나 선별해서 1차적으로 골라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돌발 영상팀의 하루는 모니터링으로 시작됩니다. 제작진들이 YTN에서 촬영한 영상들을 확인하며 방송에 공개되지 않은 영상에서 재밌는 장면만 쏙쏙 골라 편집 작업을 하는데요. 그런데 돌발 영상팀 일하다 말고 어디 가는 거죠? 무엇을 하실 건가요, 선배님? 내일 뭐 할까? 아이템 회의 시간이로군요. 권성동 어제 이제 선고 받고 나가는 거 보긴 봤는데 그거 근처에 이제 대한애국당 사람들이 와가지고 넌 유죄 받아야 돼? 옆에서 소재가 될 만한 것 같습니다. 웃겨? 재밌어? 네네, 재밌어요. 때로는 박장대소, 때로는 쓴웃음을 짓게 만드는 최근의 정치 상황. 매일 쏟아지는 뉴스 속에서 돌발 영상팀은 어떤 영상을 시청자에게 보여주고 싶을까요? YTN 뉴스를 통해서 미쳐 나가지 못했던 영상, 그 자투리 화면들, 하지만 보도의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는 영상들,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선별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재를 어떻게 하면 시청자들에게 더 재미있게 전할 수 있을까? 제작진의 고민은 바로 이겁니다. 음악을 조금 더 이렇게 뒤로 늦춰가지고 이렇게 가면은 될 것 같아요. 한 컷 한 컷 공들인 편집과 연출로 새로운 의미와 웃음을 불어넣기 위해 오늘도 제작진은 편집기 앞에서 씨름하고 있네요. 예민한 부분들을 저희가 다루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댓글들을 보면서 참고해야 할 부분을 참고해서 다음 방송을 진행할 때 좀 많이 염두에 두고 보는 것 같아요. 뉴스 좀 보는 사람이라고 하면 다 아는 정치 풍자 콘텐츠의 원조 돌발 영상. 제작진은 한층 더 젊고 시대와 호흡하는 프로그램을 꿈꾸고 있습니다. 16년 전에 만들어졌지만 SNS 시대에 가장 정확하고 적합한 매체, 콘텐츠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저희 와서 소극적으로 판단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SNS에서 어떻게 시청자들, 독자들과 소통을 할 것인가, 이런 쪽으로 아마 방점을 두고 나아가지 않을까. YTN 시민데스크 내가 궁금한 뉴스는 시청자 여러분이 함께 만드는 코너입니다. YTN 뉴스를 보다가 궁금하거나 또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시청자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면 됩니다. 제작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YTN 시민데스크 다음 주에는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